자, 여러분 고개 드시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자, 지난주 휴강 해가지고 2주 만에 보니까 그냥 느낌이 새롭죠, 여러분들? 예. 자, 제 생각은 한 번도 안 했나요, 여러분들? 했어요, 여러분들? 하신 분도 계시고. 예. 45페이지입니다. 요약집 45페이지. 등록면허세 여러분 펴시고, 지난 시간에 그 2주 전에 배운 거 다 까먹었겠지만, 이 공부가 매주 해도 가물가물한데 2주 만에 하니까 뭐 다 까먹었겠지만, 그래도 2주 전에 배운 거 취득세 세율이요. 우리 중요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취득세 세율은 크게 세 개 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표준세율, 중과세율, 특례세율. 이렇게 세 개 덩어리로 되어 있죠. 먼저 취득세 표준세율은 예전에 취득세, 그 다음에 예전에 등록세가 통합된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취득세 표준세율, 지자체장이 표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고요. 또 취득세는 세율 구조가 차등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죠. 비례세율이니까 과표 크기와 상관없이 세율이 일정한데, 차등한다는 것은 취득 원인 등에 따라서 차등에 의해서 비례세율이 정되고, 취득세 표준세율 암기했는데 옛날 등기병에 대한 등록세 세율을 암기한 거에다가 2% 플러스하면 통합된 취득세 표준세율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예전에 등기비용으로 외웠는데 취득세 표준세율 어떻게 외웠습니까? 상삼팔, 무독립 815, 유십20, 원팔, 영삼시계 이렇게 외웠습니다. 상삼팔,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했다 그러면 상삼 2.3%고, 농지 이외 부동산을 취득하면 상삼팔 2.8%고, 증여 같은 상속을 제외한 무상 취득의 경우는 무독립 815예요. 그래서 비영리 사업자가 증여나 기부받았다, 무독립 8 2.8%. 일반인이 증여나 기부받았다, 여러분이 뭐 증여받았다 그러면 무독립 8 15, 1.5%에다 2% 플러스해서 몇 프로? 3.5%가 되고 무독립 815. 그 다음에 매매, 교환, 공매, 경매 같은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유십, 20. 농지를 매매나 교환 돈으로 취득하면 유십, 1,000분의 10, 1%에다 2% 플러스해서 3% 되고, 농지, 주택, 이해 부동산을 매매나 교환 돈으로 취득하면 유십, 20, 1,000분의 20, 2%에다가 2% 플러스해서 4%입니다. 근데 다만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토지 건축물을 농지 아닌 토지라든가 건축물을 만약에 유상승계 취득했다, 매매, 교환, 공매, 경매로, 그러면 유십, 20, 4%인데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면 낮은 영구인하세율이 정되죠. 그래서 취득 가격에 따라서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했다,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요거 낮은 세율이 정되는 거라, 주택을 신축했을 때는 원팔 2.8%고, 주택을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하면 상삼팔, 무독립 8이라고,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했을 때 취득 가격에 따라서 6억 원 이하, 6억까지 몇 프로? 1%, 6억 초과 9억 원 이하는 2%, 9억 초과하면 3% 취득세 표준세율 적용되고, 근데 이 주택 1%, 2%, 3% 영구인하세율 적용되는 이 주택에 가정 어린이집 주택이라든가 무슨 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시설로서 뭐 그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주택에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합니다. 그래서 가정 어린이집 주택을 매매로 취득했다, 취득세 표준세율 몇 프로? 4%가 적용된다는 거.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 주택의 소유자가 그 부속 토지를 취득했을 때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세율을 적용해요? 아니면 일반 토지 취득의 세율을 적용해요? 일반 토지 취득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그랬죠? 사람들이 잔머리 써가지고 계약서 조작해가지고 이 순서, 주택, 그러니까 토지를 먼저 취득하고 거기에 주택을 신축하는 건데 순서를 바꾸면 사람들이 세율을 낮게 좀 적용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들 이용했기 때문에 요거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 주택의 소유자가 그 부속 토지를 취득했을 때는 어떤 세율? 일반 토지 취득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거. 주택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바꾸겠죠? 그 다음에 원팔 영삼시계, 건축물 신축하거나 매립간 쪽으로 토지 취득하거나 원시 취득했을 때는 원팔이니까 몇 프로? 2.8%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것도 했어요. 주택을 신축이 아니라 주택을 건축에서 신축과 재축 제외하고, 즉 증축, 건축물 증축하거나 개수 등으로 면적의 증가가 있을 때 전체 가액이 아니라 증가된 건축물 면적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세율을 적용한다고 그랬습니까? 적용되는 표준세율 몇 프로? 원시 취득이 아닌데도 증가된 면적 부분에 대해서는 증축이나 개수는 원시 취득이 아니잖아요. 신축과 재축이 원시 취득이지. 그런데 건축물 증축이나 개수로 면적 증가했을 때 증가된 면적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세율을 적용하냐면 원시 취득으로 봐서 원팔 2.8%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랬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영삼식의
공유물, 합유물, 총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은 0,30이니까 몇 프로? 2.3% 적용되고요. 그죠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 그 자, 그 다음에 세율 특례요. 세율 특례. 표준 세율에서 중과 기준 세율을 뺀 특례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고 중과 기준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중과 기준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를 먼저 하면은 간주 취득, 의제 취득의 경우예요. 그래서 고기를 드시고 어떤 경우냐? 간주 취득의 경우 건축물 개수로 자 면적 증가가 있는 개수는 제외하고 개수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그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고 의지하죠. 그때 그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현하는데 우리 간주 취득은 증가한 가액 과세표현이잖아요. 그 개수로 가액의 증가했을 때 증가한 가액에 어떤 세율을 적용한다?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이에요. 개수로 면적 증가가 있을 때는 증가된 면적 부분은 원시 취득으로 봐서 원팔 2.8% 적용되니까 면적 증가가 있는 개수는 제외하고 건축물 개수로 가액의 증가했을 때 증가한 가액에 어떤 세율? 중과 기준세율 2%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또 차량 개장비 선박 종류 변경으로 가액 증가했을 때 지목 변경으로 토지 지목 변경으로 가액 증가했을 때 증가한 가액에다가 어떤 세율을 적용한다?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 그래서 밭이었는데 대로 지목 변경합니다. 지목 변경 전에 시가표 내기 1억 지목 변경 후에 시가표 내기 5억이 됐다. 그러면 증가한 가액 4억 원을 과세표현해서 여기다가 어떤 세율을 적용한다?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이에요. 간주취득은 2% 적용하니까 4억이 2%니까 248 산출세액 800만 원 이렇게 취득세 구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또 과점주주의 주식취득이요. 이렇게 건축물 개수로 가액의 증가, 차량기 장비 선박 종류 변경으로 가액 증가, 지목 변경으로 가액 증가, 과점주주의 주식취득 같은 간주취득, 의제취득의 경우에 어떤 세율?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 또 골프 연습장 나왔다, 레저시설 나왔다, 골프 연습장 같은 이런 시설물 취득했을 때 어떤 세율?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이요. 지목이 묘진 토지를 취득했다. 어떤 세율?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이요. 또 그 다음에 임시건축물 사치성 자산 제외하고 임시건축물 존속기간 1년 이내일 때 뭐하고? 비과세. 존속기간 1년을 초과하면 과세하는데 어떤 세율?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을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존속기간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 취득했을 때 자 어떤 세율을 적용합니까? 존속기간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 취득했을 때 어떤 세율? 어떤 세율이 아니라 중과세율 적용합니다. 그래서 존속기간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임시건축물 취득은 뭐하고? 비과세. 존속기간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 취득하면 어떻게 해? 과세합니다. 어떤 세율로?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로. 근데 자 만약에 사치성 재산이다. 존속기간 1년을 초과했든 안 했든 이게 별장, 고불악장 같은 사치성산일 때는 임시건축물에도 무조건 어떻게 한다? 중과세합니다. 여러분. 중과세율 중에. 사치성산에 대해서는 표준세율과 중과 기준세율 몇 배? 4배 이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 뺀 특례세율 적용되는 거 개인 간의 환매 등기를 평하는 매매로 환매권 행사하는 경우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거 형식 취득 등기 등기인데 개인 간에 공짜로 안 해주고 표준세율 취득록세 통합된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빼요. 2%를 빼요. 그럼 뭐만 남아? 등기비용만 남잖아요. 표준세율에서 취득록세 통합된 거에서 해서 2% 빼면 뭐만 남는다? 등기비용만 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환매 등기를 평하는 매매로 환매권 행사하는 경우 매도자 매수자 취득 또 어린 시절부터 우리 집 직금도 우리 집 어린 시절부터 우리 논밭 직금도 우리 논밭 아버지 이거 나오면 상속으로 1가구 1주택 및 부속토를 취득하거나 고급택 제외하고 그 다음에 상속으로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를 취득했을 때 어떤 세율이요?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 뺀 특례세율이고 그 다음에 법인이 합병으로 인한 취득 합병 후 중과 대상이 된 경우 제외하고 또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 또 올해 추가된 거 2018년도 개정세법 합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의 경우 등기부동산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지 않았을 때 어떤 세율?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 뺀 특례세율 원래 자기 거 자기가 찾아간 거니까 형식 취득 등기 공짜로 안 해주고 그 다음에 건축물 이전으로 인한 취득 이전했는데 종전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지 않았을 때 자 건축물 이전으로 인한 취득도 형식 취득으로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 뺀 특례세율 이혼할 때 점점 내 눈치만 보고 그냥 포기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이혼할 때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도 내 거 내가 찾아온 거죠? 원래 내 목 부부가 혼인 형성한 데서 공동소유 내 목 내가 찾아온 거니까 근데 등기는 공짜로 안 해주고 자 그래서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도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 뺀 특례세율이고 이런 것들 벌채에서 원목을 생산하기 위한 임목의 취득도 어떤 세율?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 뺀 특례세율 이런 것들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 잠깐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특례세율도 다 공부했으니까 2주 전에 할까 하다가 안 한 게
나중에 문제 풀이할 때 이제 우리가 그런 문제를 볼 건데 다음 중 취득세 보세요.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 취득세 표준세율은 물어보면 표준세율은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의 경우 표준세율은 0.3시계 2.3%입니다. 그죠 여러분? 아까 했잖아요. 0.3시계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 근데 다만 여러분 보세요. 근데 몇 프로 세율이 적용되냐고 물어봤을 때는 표준세율이 아니라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의 경우 몇 프로 세율이 적용되느냐, 취득세 적용되는 세율을 물어보면, 자,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은, 자, 자기가 찾아갔으니까 형식적 취득으로서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이거 2%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특례세율을 정해요. 그러면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 표준세율이 몇 프로냐고 물어보면 표준세율은 0.3식의 2.3%예요. 그런데 여기서 몇 프로 세율이 적용되냐고 물어보면 적용되는 취득세 세율은 그러면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은 특례세율이 적용되니까 실질적으로는 표준세율 0.3식에서 중과기준세율 2%를 빼니까 실질적으로 몇 프로 세율이 적용돼? 0.3%가 적용됩니다.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은요. 이런 거예요. 자, 상속으로 1가구 1주택 및 부속토지를 취득했을 때 취득세 적용되는 세율은 그러면, 자, 상속으로 1가구 1주택 및 부속토지를 취득했다?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특례세율인데, 상속으로 인한 취득은 표준세율은 상산팔 2.8%고 거기서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 2%를 빼니까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거,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했다 일반적으로, 그러면 상산팔 2.8%인데 표준세율이, 상속으로 1가구 1주택 및 부속토지를 취득했다 그러면 특례세율이 적용되니까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 2%를 빼니까 실질적으로 몇 프로? 0.8%가 적용됩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여러분들? 이런 것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그래서 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요약집 여러분요, 요약집 33페이지 잠깐 보세요. 요약집 33페이지에 보면 취득세 표준세율 표에서, 요약집 33페이지 표준세율 표에서 그 분할로 인한 취득에서 비고란을 보니까 공유권 해소의 분할로 인한 취득 2.3%인데 표준세율이, 그 비고란을 보세요. 비고란을 보니까 형식적 소유권 취득에 대한 세율 특례가 적용돼서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 적용, 즉 표준세율 2.3%에서 중과기준세율 2%를 빼니까 실제로 몇 프로 적용돼? 0.3% 적용. 이게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취득세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의 경우 표준세율이 몇 프로냐고 물어보면 표준세율은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은 0.3식의 2.3%예요. 근데 자, 적용되는 취득세 세율을 물어보면 몇 프로 세율이 적용된다? 특례세율이 적용되니까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 등기부분상 지분을 초과하지 않았을 때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특례세율이니까 2.3%에서 2% 뺀 몇 프로? 0.3%가 적용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그런 거고. 아유, 대답이 없구만. 자, 나중에 문제 풀이할 때 또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봅니다. 절 보세요. 고개를 드시고, 취득세율이 표준세율, 세율 특례 이제 중과세율이요. 취득세 중과세율은 크게 3개 덩어리인데, 사치성 재산을 취득했다 그러면 어떤 세율로 취득세를 중과세하느냐?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 몇 배? 4배 합한 세율로. 100분의 400, 4배.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4배. 그 다음에 과미력적 원형 내 중과세에 대해서는 자, 어쩌고저쩌고 나왔다 그러면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기준세율 몇 배? 2배 합한 세율이고, 대도시 내 중과세 나왔다 그러면 표준세율의 3배한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의 2배를 뺀 세율로요. 아이고, 다시 사치성 재산, 별장, 고급오락장, 골프, 연습장 이런 거 아니죠? 골프 회원권 아니고 회원제 골프장, 골프장. 그 다음에 고급 선박, 고급 승용차나 고급 항공기 아니고 고급 선박, 고급 주택이요. 다시 별장, 고급오락장, 골프장, 고급 선박, 고급택 취득했을 때 취득세는 어떤 세율로 중과세한다?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 몇 배? 4배 합한 세율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골프장은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이어야 되고, 간의 골프장이나 대중적 골프장 아니고, 골프장은 신설, 증설, 원시 취득할 때는 산을 아작을 내고 농약을 범벅치니까 중과세를 하는데, 골프장은 승계 취득할 때는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하고, 다른 애들은 원시든 승계 취득인 다 중과세를 하는데 골프장만 그렇습니다. 고급 선박,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으로서 시가순액 얼마? 시가순액 얼마? 3억 원을 초과하는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을 말하고, 그죠 여러분? 고급주택 어디서만 중과세? 취득세에서만. 고급주택은 취득세만 중과세하는데 다른 세목은 일반 주택과 똑같이 지급합니다. 그런데 고급주택의 요건에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눌 때, 자, 대부분 에스컬레이터하고 수영장 빼놓고는 다 가액기준과 결합하는데, 고급주택은 취득 당시 시가순액이 얼마? 6억 원 초과하는 투입이고. 아유, 했잖아요.
부동산 임대업에서 일개 소유하는 이제 주택 임대소득 비과세하는데 주택 딱 하나 꾼 사람이 배제되는 경우가 있죠. 일개라도 주택수 관계없이 고가주택과 국외 소재 주택은 과세하는데 그때 부동산 임대업에서 비과세 배제되는 고가주택은 과세기간 종료일, 개시일이 아니라 종료일 연재 또는 양도일 연재 기준시가로해서 얼마? 9억 원 초과하는 주택이고 했잖아요.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되는 고가주택은 양도일 연재 실지 거래가액이 얼마? 9억 원 초과하는 주택이고 취득세에서 고급주택의 가액요건은 취득 당시 시가 순액이 얼마? 실취득한 가액이 아니라 시가 순액이 얼마? 6억 원 초과하는 주택이고 했잖아요. 자, 다 가액중과 결합하는데 에스컬레이터하고 수용장은 단독주택에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어 있다? 무조건 고급주택이죠? 그랬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 단독주택인데 우리 집 에스컬레이터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 분이 계시면 꼭 좀 알려달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집인가 한번 가보게 해. 우리 집이 단독주택인데 아파트 말고 요즘 아파트에는 수영장이 있잖아요. 아파트 말고 단독주택인데 20평 이상 되는 수영장 딸린 단독주택에 살고 계신 분은 꼭 알려달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혹시 광명시 여기 뭐 역 근처에는 그런 주택이 있을 턱이 없고 이쪽 밤일로 이쪽 외곽으로 벗어나면은 혹시 또 저 광명시 외곽에 단독주택인데 잔디 쫙 깔려 있고 수영장 딱 달려 있는 그런 집에 혹시 살고 계신 분이 손? 그런 분이 살고 싶다고? 누구는 말 하나만 하지 다 살고 싶지. 자, 그래서 그런 단독주택에 살고 계신 분. 하여튼 에스컬레이터하고 수영장만 가액기준과 결합하지 않고 나머지는 다 가액기준과 결합한다고 그랬죠? 그런 것도 했잖아요, 여러분들. 또 우리 별장, 고부락장, 골프장은 그 부속토지 경계 불분명하다. 바닥 면적 몇 배요? 바닥 면적의 몇 배까지 얘네들 별장, 고부락장, 고급택은 자 중과세합니까? 10배까지, 바닥 면적 10배까지 그 세성산으로 봐서 중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부속토지 경계 불분명할 때는. 그 다음에 고개를 드시고 그 다음에 과밀옥적 운영 내에서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 중과세예요. 지점이나 분사무소용은 아니고 사업용이어야 되고 또 이 부동산 취득은 떡하니 신축 증축할 때 중과세하는 거지. 요 승계 취득은 기존의 빌딩 주인만 바뀐 건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하고요. 과밀옥적 내에서 공장 신설 증설하면서 일정한 사업용 과세 물건을 취득할 때 중과세하는데 이때 과밀옥적 원역에서 산업단지, 유치지역, 공업지역은 중과세하지 않고 공장 질환되니까 그 다음에 이때 공장은 도시형 공장은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비도시형 업종 공장이어야 되고 도시형 내 필수로 유치돼야 되는 도시형 공장 제외하고 신설 증설할 때 이때 신설 요건 건축물 연면적 몇 제곱미터 공장이 신설될 때 중과세한다?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이 신설될 때 중과세합니다. 이때 어떤 물건을 신증설하면서 취득할 때 중과세하느냐? 공장용 건축물과 부속토지, 또 공장 신증설일로부터 5년 내에 취득하는 어떤 거? 차량과 기계장비요. 다 까먹었구만. 토지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이런 거 취득할 때 중과세하고. 대도시 내에서 중과세는 표준세율의 3배한 세율에서 중과균세율의 2배를 뺀 세율인데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하면서 대도시 부동산 취득하거나 지점분사무소 설치하면서 대도시 부동산 취득하거나 대도시 바깥 내로 법인 전입하면서 대도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중과세합니다. 그랬잖아요. 자, 근데 다만 이때 대도시 설치가 불가피한 대도시 중과 제업종은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래서 뭐 엄청 많아요. 기본서 보면 뭐 엄청 많은데 작년에 등록면허세에서 문제에서 요거 똑같은 거죠. 대도시 등록면허세에서 중과세 제외되는 업종이 그거 저 취득세하고 똑같은데 거기서 하나 빼가지고 하려는데 할부금융업 에 대한 거, 은행업, 유통업, 첨단업종, 사회간접자본시설업, 의료업 이런 거, 병원, 은행, 농산물 유통센터, 그 다음에 유선방송업, 할부금융업 이런 것들 지방에 다 내려보내고 서울하고 여기 광명 같은데 뭐 이런데 하나도 없어. 그런 게 은행도 없고 병원도 없고 농산물 유통센터도 없고 유선방송업도 없고 뭐 저기 할부금융업도 없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대도시 설치 불가피한 업종은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하고 또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의 주거용 목적 부동산 자, 일구 건축물의 연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 이런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의 이런 주거용 목적 부동산 취득은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런 것들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랬죠 여러분들? 아이고 큰일 났네. 자, 고기를 드시고요. 그 다음에 또요 우리
취득세, 중과세 요 정도 하고, 뭐 자세한 거 나중에 또 문제 풀이할 때 하고요. 자, 취득세 신고 납부하는데, 자, 원칙적으로 취득일로부터 언제까지 신고 납부합니까? 60일 내 신고 납부합니다. 자,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언제까지? 6개월 내 신고 납부합니다. 상속인 가운데 외국에 주소를 둔 사람이 있으면 언제까지? 9개월 내. 상속 개시일로부터가 아니라 상속 개시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또는 9개월입니다. 그러면 증여로 취득했을 때는 언제까지 신고 납부합니까? 증여로 취득한 자산은 언제까지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돼? 60일. 증여로 인한 취득도 60일. 이것도 중요한 거.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했는데 허가일 전에 대금이 완납됐을 때 취득세는 언제부터? 허가일로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합니다. 대금 완납일로부터 아니에요. 또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아니에요. 허가일로부터 며칠? 60일 내 신고 납부합니다. 양도세 예정 신고 납부 기한하고 헷갈리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거 꼭 알아들어갔잖아요. 시험에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있다고. 그 다음에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언제까지 취득세를 신고 납부합니까? 등기일로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합니다. 아니죠? 등기하기 전까지 등록관서에 접수하러 갈 때 자, 지자체 취득세는 영수증 갖고 가야지 안 갖고 가면 취득세는 영수증 안 갖고 가면 등기등록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그래서 등기를 요하는 재산의 경우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은 취득세 언제까지? 등기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취득세 대상 물건을 취득 후 중과 대상이 되거나 취득하고 나서 이게 과세 추징 대상이 됐다. 처음에 비과세 감면 대상이었다가 그러면 그 중과세이 된 날 사유 발생일부터 언제까지? 30일, 60일 아니고 30일 이내. 이미 납부한 세금 공제 주는데 가산세는 포함한 금액, 제외한 금액. 제외한 금액을 보통징수에 신고 납부해요. 신고 납부합니다. 추가 신고 납부 기간 30일. 가산세 제외한 금액을 공제하고 보통징수에 신고 납부해 신고 납부합니다. 기산점만 달라지는 거고. 했잖아 이런 거. 그 다음에 취득세요. 취득 가격 얼마요? 50만 원 이하 과세지 않고. 면세 좀 아까 했어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취득세. 이렇게 신고납부해야 되는데 신고납부를 불성실하면 가산세 적용되는데 신고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40, 20, 10% 신고 불성실 가산세 적용되잖아요. 부정무신고, 부정과소신고, 그죠? 단순 무신고 가산세, 납부세계 20, 과소신고 가산세, 과소신고분세계 10% 깔아놓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미납한 기간 1일, 미납부 미달 납부한 세계도 몇 프로씩? 0.03%, 1만 분의 3률 가산되고 그 다음에 취득세 대상 물건을 취득 신고한 후 매각했을 때 산출세액의 100분의 80을 중과산세가 적용됩니다. 예? X입니다. 왜 틀렸어요? 그렇지. 제가 취득 신고하고 매각했다고 그랬죠? 취득세 대상 물건을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했다가 걸렸을 때 산출세액의 80% 중과산세지 100분의 80, 80% 취득 신고하고 매각하면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어요. 자, 등기 등록을 요하지 않는 재산은 중과산세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다만 골프 회원권 같은 승마, 요트 회원권 같은 회원권 애들은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은 아니지만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면 회원권은 중과산세를 적용한다. 자, 그 다음에 예외고 또 그 다음에 지목 변경,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 같은 간주 취득, 의제 취득의 경우에 중과산세를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유, 지목 나중에 이제 문제 풀거나 이제 풀이 들어가거나 모의고사 같은 거 이제 나중에 보면 지목 변경에 대한 사례인데 지목 변경의 경우에 사례가 나왔을 때 취득세에서 이때 중과산세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 그 지난 2주 전에 그 당한별 모의고사 오후에 특강하시는 분들은 많이 틀렸던 거 그거였었는데 지목 변경 문제는 지목 변경 사례인데 취득세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거 답을 많이 골랐는데 취득세 중과산세 적용하는데 왜 안 된다고 그래? 틀렸다고 아싸 골랐는데 틀렸죠? 지목 변경의 경우에는 취득세는 중과산세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런 것도 했었고 취득세. 자, 취득세. 법인이 장부 등의 작성 보존 의무를 불성실했을 때 몇 프로 가산세? 법인이 장부 등의 법인은 취득했을 때 법인이 취득세 납세의무자일 때는 장부 등의 작성 보존 의무가 있잖아요. 그죠? 어우, 앞에도 손 딱 내밀고 어쩌라고 딱 이런 표정인데 좋습니다. 자, 당당하게 법인이 작성 보존 의무 불성실 가산세 몇 프로? 10% 정도되고 좋습니다. 10% 이런 것들. 취득세 부가세목은
자, 뭐가 부가세로 부과된다? 농특세, 지방교육세. 취득세, 부가세로서 농특세 구할 때는 표준세율을 몇 프로로 적용해서 구해? 항상 2%로 적용해서 산출한세액의 10%로 100분의 10으로 농특세 했잖아요. 취득세 표준세율을 적용해서 산출한세액의 10% 이름 틀려요. 표준세율을 항상 취득세, 부가세로 농특세 구할 때는 2% 적용해서,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이 적용될 때는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해서 산출한세액의 10%로 농특세 부과됩니다. 네? 항상 취득세, 부가세로 농특세 구할 때는 세율을 몇 프로를 적용해? 2%. 지방교육세는 표준세율에서 2%를 뺀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한세액이 몇 프로? 네? 20%로 지방교육세고. 취득세, 부가세는 뭐가 부과된다? 농특세, 지방교육세 이런 것들이요. 아이고 여러분들, 자, 취득세, 비과세는 비과세는 좀 이따 또 하면서 보기로 하고요. 오늘 45페이지 등록면허세입니다. 시간이 돼서 일단 요만큼만 하고 더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취득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인데, 취득세랑 항상 비교 정리할 수 있어야 되고요. 한두 문제가 출제되는데, 여기 보세요. 등록면허세. 한두 문제가 출제되는데 작년에만 2문제가 나왔고요. 등록면허세에서 특이하게 2문제 나왔고, 대개 그냥 한 문제 정도 출제 예상하시면 되고, 우리 등록면허세에서는 등록면허세 특징 성격은 좀 이렇게 취득세랑 비교해 가지고 항상 취득세하고 항상 비교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직접적으로 취득세랑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된 적도 있고 또 출제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최근에 나왔던 것은 다음 중 취득세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설명이다. 옳은 것은 틀린 것은. 그래서 취득세 지문과 등록면허세 지문을 섞어서 물어보는 그런 비교 문제가 좀 그런 식으로 나왔었는데, 그래서 취득세 지문이 이런 식으로 돼 있고 1번부터 3번까지는 취득세 지문, 그 다음에 4번, 5번은 등록면허세 지문이에요.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다. 취득세 지문과 등록면허세 지문이 섞여 있다. 정답은 어디서 찾으라고 그랬어요? 정답은 어디서? 등록면허세 지문에서 정답 찾으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1번부터 4번까지 극단적으로 취득세 지문이고, 등록면허세 지문은 딱 하나 나온 적이 있어요. 또 이런 경우. 이런 경우에도 정답은 어디서 찾아야 돼? 예? 어디서 찾아야 돼? 등록면허세 찾으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거 나오면. 일단 등록면허세 지문부터 보시자고 그랬습니다. 자, 취득세랑 항상 그 부동산 취득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같은 점, 다른 점 비교 정리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는 납세무자 누가 되는지, 또 세금 계산해야죠. 그래서 과세표준 어떻게 일정되고 몇 프로 세율이 적용되는지. 자, 작년에는 과세표준과 세율 부분에서 말하자면 여기서 2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잘 보셔야 되고, 세금 계산했다 그러면 내야 되는데 납세지를 어디로 할 것인지, 또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하는데 그 납세 절차예요.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하는데 그 관련한 얘기. 자,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자, 어떤 경우에 비과세 되느냐, 이런 것들을 테마로 해서 출제해야 되는데, 등록면허세는 주로 이렇게 특정 작년처럼 과세 표준에 관한 거, 세율에 관한 거, 이렇게 특정 부분에서 문제가 나오기도 하지만 또 종합 문제로서 골고루 섞어서 한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2문제 나온 적도 있지만 골고루 섞어서. 그래서 공부할 양이 많지 않고 취득세랑 비교해서 좀 주의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약집 45페이지 01번 테마 등록면허세 개요. 여기부터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1번 테마 별표시 하나 하시고요. 원래 개요는 별표시 안 하는데 등록면허세만 특별히 개요에 별표시 하나 합니다. 특징을 보니까 먼저 과세 주체예요. 등록면허세 과세 주체는 도구죠. 구도요. 도가 있는 곳에서는 시군이 아니라 도가 과세 주체가 되고, 그 다음에 또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특별시 광역시세가 아니라 그 자치 구세입니다. 그래서 도구, 구도가 과세 주체고, 그 다음에 그래서 시험에서 최근에 나왔던 것이 다음 중 특별시세 인조세가 아닌 거, 정답 지문이 등록면허세였다는 거. 얘는 자치 구세입니다. 또 특별자치도나 특별자치시에서는 11개 지방세 세금이 다 과세 주체가 되니까 당연하고요. 취득세처럼 등록면허세도 등기등록 행위를 보고 부과하는 행위세고, 여기다 형광표를 줄 긋는 사람이 누가요 도대체? 아니, 등록면허세 구도, 도구, 이거는 이제 5, 6월달 됐으면 알아야지. 그리고 행위세 이런 거는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이해를 돕기 위한 거냐. 취득세는 취득 행위를 보고, 등록면허세는 등록 행위를 보고 부과하는 행위세고, 유통과정에서 부과되는 세금이고, 물세입니다. 그래서 물건별로 각각 어떻게 한다? 개별과세입니다. 이런 건 줄 긋는 게 아니고,
중요한 건 다 표시가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 등록면허세는 수수료적 성격의 주세입니다. 그래서 면세점이나 소액징수 면제 규정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등록면허세는. 오히려 부동산 등기할 때는 최저한세 규정이 적용돼서 부동산 등기 시 등록면허세 세액이 6,000원 미만 나왔다. 무조건 얼마 받습니까? 6,000원 납부하게 합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 세액이 6,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등록면허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O, X, X입니다. 종가세, 종량세 다 적용됩니다. 종가세일 때 가액과 금액에 따라서 계산되는 종가세일 때는 세율은 일정한 비율로 정률세율 정되고, 저 종량세, 말소등기 변경등기는 건당 6,000원, 건수과세 주니까 종량세 양에 따라서 이럴 때 세율은 6,000원, 금액이 세율로 정되니까 정액세율이 정되고요. 동그라미 5번 등록면허세는 형식주의 과세입니다. 이게 다른 세금과 다른 특징이잖아요. 등록면허세 빼놓고 나머지 주요 부동산 세금들은 사실주의 과세하죠.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무관하게 과세합니다. 근데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근데 등록면허세만 등기, 등록이란 형식 갖출 때 부과합니다. 등기, 등록이 없으면 등록면허세는 압세무가 없고, 등기, 등록이란 형식 갖출 때 그 명의자에게 부과하는 그런 세금입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얘가 등기할 만한 실체적 권리가 있느냐 따지지 않고 그 명의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고요. 2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에서 등록이란 게 뭐냐? 여러분, 등록면허세는 예전에 2010년도까지 취득세가 있었고 등기할 때 등록세를 냈었는데, 뭐하러 두 번 내냐, 한 번에 하자. 그래서 두 개 세목을 통합시켰잖아요. 종전에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 등록 내용과 그 외 사항으로 나눠서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 등록 내용은 취득세랑 통합을 시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취득세를 내면 여기에는 옛날에 취득세 2%, 자, 유상취득의 경우 유상을 원인으로 등기할 때 등록세 2%, 이게 통합돼서 지금 현재 취득세 여러분 4% 되면 여기에 등기비용 다 포함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다음에 등록세는 그래서 없어졌습니다. 등록세는 없어지고 취득과 관계된 사항은 취득세로, 취득과 무관한 그 외의 사항,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과 관련한 요 사항은 예전에 면허세가 있었는데 요 두 개 세목을 통합시켜 가지고 지금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이 신설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등록면허세가 신설이 됐고요. 자, 요 얘기 우리 배웠습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그래가지고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하고 등록분 등록면허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하고 면허분으로 나눠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럴 때 종전에 면허에 대한 이 등록면허세는 요거 면허분은 종전에 면허세에서 온 건데 우리 시험과는 관계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부동산 세금과는. 자,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종전에 등록세 일부가 온 건데 종전의 등록세 일부, 이거 기초과정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과 관련한 요 내용이 온 거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 항상 제가 등록면허세 그러면 우리는 뭘 얘기한다?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얘기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 그럴 때, 자,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등록에는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 등록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합니다. 이거 어디로 갔으니까? 취득세로 갔으니까.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등록의 의의를 보겠습니다. 자, 보시니까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에서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뭐 저당권 설정 등기, 임차권 설정 등기 같은 설정 등기, 변경, 토지 지목 변경 등이 건축물 구조 변경 등기 같은 변경, 소멸, 말소 등기 같은 이런 것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한 것을 말합니다. 다만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등록은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어디로 갔으니까? 취득세로. 근데 다만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 등록은 포함한다.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데 예외적으로 등록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동그라미 1번부터 4번까지가 있는데 작년까지는 동그라미 1번과 2번만 있었기 때문에 참고사항이었는데 올해 3번과 4번이 추가돼서 4개가 됐기 때문에 문제 내기 딱 좋죠? 그래서 요거 4개 문제 내기 딱 좋기 때문에 올해는 주의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어떤 거냐? 광업권 및 어업권 취득에 따른 등록은 취득에 관계된 사항이지만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과세가 됩니다. 등록에 포함합니다. 어떤 얘기냐면요. 여러분 여기 보실래요? 이 어업권과 광업권에 대한 것은요. 여러분 보세요. 취득세에서
선박 취득해서 어업권 취득해서 고기 잡다가 못하겠다. 강원랜드 가서 거기 온 사람들 골프, 콘도, 종합주택, 승마, 요트용권, 부장, 리조트사 건설하기 위해서 폐강사들이 해서 광업권 취득해서 임목을 기계, 장비로 싹 밀고 건설한다 하면서 취득세 대상 외웠잖아요. 그때 어업권과 광업권은요, 요거는 취득세 대상이에요. 어업권과 광업권이. 그런데 어업권과 광업권은 자, 취득세에서 보세요. 출원에 의한 처음에 이제 원시 취득할 때, 어업권 광업권을 원시 취득할 때는 취득세가 면제됐었어요. 취득세 면제예요. 자, 요때는 이제 요때 출원에 의한 원시 취득에 대해서는 원시 취득은 취득세는 면제예요. 취득세는 면제가 됐었어요. 그리고 어업권 광업권은 승계 취득할 때만 취득세가 과세가 됐습니다. 취득세가 과세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취득세가 과세됐고, 그러면 출원에 의해서 어업권 광업권 처음에 원시 취득할 때는 취득세는 면제예요. 그러면 취득세는 면제인데 그러면 등록을 공짜로 해줄 수는 없으니까 요때 취득세가 면제될 때 등록면허세 있잖아요. 등록하면서 등록면허세는 어떻게 한다? 과세가 됩니다, 여러분. 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업권 광업권을 출원해서 원시 취득할 때는 취득에 관계된 사항은 원래 취득세로 과세가 되지만 취득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이때 등록면허세는 어떻게 한다? 과세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에요. 이제 지금 동그라미 1번부터 4번까지는 취득세는 과세되지 않거나 그럴 때 등록은 공짜로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취득에 관계된 사항이지만 등록이 어떻게 한다? 포함한다는 얘기입니다. 등록면허세 과세돼요. 동그라미 2번이요.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대상 물건에 연부 취득했다는 등기 등록도 이것도 등록면허세 과세가 됩니다. 등록이 포함되고. 동그라미 3번 지방세기 번복 중에 따른 취득세 부과 제척기간이 경고한 물건의 등기 등록이요. 여러분 조세 총론에서 제척기간 배웠어요. 저를 보세요. 지방세 제척기간 10년, 7년, 5년 외웠잖아요. 사기쳤다 몇 년? 10년. 제척기간, 세금을 국가나 자체가 우리에게 부과할 수 있는 기간 10년. 자, 사기쳤다 10년. 무신고 몇 년? 7년. 기타 몇 년? 5년. 다만 무신고긴 무신고인데 어떤 사항과 결합해서 무신고는 몇 년? 10년. 이렇게 외웠잖아요. 10년, 7년, 5년. 그러면 이 세금 부과할 수 있는 부과 제척기간이 지나면 국가나 자체는 우리에게 더 이상 세금 부과할 수 없잖아요. 제척기간이 만료됐어요? 그럼 취득세는 부과할 수 없어요. 그런데 다만 등록은 공짜로 해줄 수 없으니까 그럴 때는 뭐가 부과된다?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취득세 면세점에 해당하는 물건의 등기 등록. 취득세는 취득가격 50만 원 과세하지 않잖아요. 취득가격 50만 원이면 취득세는 부과하지 않아요. 자, 이하는. 근데 등록은 공짜로 해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때 취득세는 과세되지 않지만 뭐가 부과돼? 등록면허세가 과세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시험에서 나온다. 다음 중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등록에 포함되는 것은 또는 포함되지 않는 것은 또는 등록면허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는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 문제에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가지에다가 등록면허세 과세되지 않는 것을 하나 집어넣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다 등록면허세 등록에 포함되는 경우라는 거.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다 알아두시고 올해는 02번 테마 납세무자 및 형식주의 과세 별표시 2개 합니다. 등록면허세 납세무자는요, 누가 되느냐? 동그라미 1번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재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록을 하는 자가 납세무자입니다. 그런데 등록을 하는 자라는 것은 외관상, 외형상의 등기 권리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 외관상에다가 돼지꼬리 땡냐에서 사실상 X예요. 등록면허세 납세무자는 원칙적으로 사실상 등기 권리자일 것을 요한다. OX? X입니다. 자, 절차만 정당하게 등기 등록이 되면 명의자에게 부과합니다. 동그라미 2번 등록면허세는 그 등기 등록하는 때 납세무가 성립하므로 과세 대상 권리를 취득하더라도 등기 등록하는 경우에 한해서 과세합니다. 등기 등록이 없으면 납세무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취득세는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취득세는 등기 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했어도 사실상 취득만 하면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그랬잖아요. 취득세는 등기 등록을 이행하지 않았어도 사실상 취득만 하면 취득한 거로 봐요. 취득세는. 근데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납세무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차이점. 넘어갑니다. 46페이지 무슨 설정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 납세무자.
자, 누가 납세무자냐? 권자예요. 저당권 설정 등기 저당권자, 임차권 설정 등기할 때 임차권자, 지역권 설정 등기할 때는 지역권자, 권자가 납세무자죠. 그 다음에 무슨 말소 등기할 때는 누구다? 설정자가 납세무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3, 4월 과정에서도 이런 거 했었어요.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 자, 저당권 설정 등기 등록면허세 납세무자는 누가 된다고요? 저당권자예요. 그러면 채권자예요, 채무자예요? 채권자입니다. 채권자가 저당권에 대한 권리를 갖잖아요. 저당권자잖아요. 자, 그래서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 납세무자는 저당권자이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채권자이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질문 드립니다. 또 지상권 설정 등기 등록면허세 납세무자는 자, 누가 납세무자냐? 지상권자예요. 그럼 지상권자는 자, 토지 소유자예요, 건축물 소유자예요? 건축물 소유자가 타인의 토지 지상 위에 권리를 갖는 자니까 건축물 소유자죠? 예, 토지 소유자가 아니라. 그 다음에 지역권 설정 등기 등록면허세 납세무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지역권자예요. 그럼 지역권자는 요역지 소유자예요, 승역지 소유자예요? 요역지 소유자가 지역권에 대한 권리를 갖잖아요. 자, 그러니까 지역권 설정 등기는 지역권자, 즉 요역지 소유자가 납세무자가 되고 등록면허세. 그 다음에 임차권 설정 등기 등록면허세 납세무자는 누가 되느냐? 임차권자예요. 그러면 임대인이에요, 임차인이에요? 임차인이 자, 사용수익에 대한 그 권리를 갖잖아요. 임차권자는. 그래서 임차인이 되고요. 아셨죠, 여러분? 이렇게도 시험에 나올 수도 있어요. 하여튼 설정 등기는 누구다? 권자. 말소 등기는 누구다? 그 등기 설정자가 됩니다. 2번 등록면허세 형식주의 과세, 명의자 과세는 규정됩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 등록면허세는 얘가 등기할 만한 실권리자 여부, 합법성이나 정당성 여부 상관없이 외형적으로 정당한 절차에서 등기 등록한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그 명의자에게 등록면허세가 부과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 그래서 저를 보세요. 등기가 됐는데 계약에 무효 취소의 원인이 있어서 이 등기가 말소되고 소유권이 환원하는 경우에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고 그랬습니다. 기초과정에서 이런 거 배웠었죠? 자, 그런 얘기고. 03번 테마 별표시 2개 합니다. 3개 해도 되는데 어떤 간에 2개 합니다.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입니다. 자,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납세무자가 과표를 결정합니다. 납세무자가 과표를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차이점이 취득세는 과세 표준이 박스 안에 있죠. 취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데 등록면허세는 과세 표준이 등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게 결정적인 차이점이죠. 자, 1번 부동산 가액에 따른 과세 표준. 원칙적으로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 가액인데 등록 당시 가액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등록 당시 신고하는 가액을 말합니다. 예외적으로 지방세 과세 시가편액이 과세되는데 납세무자가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가액 시가편액보다 뭐하게? 미달하게 낮게 신고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뭘 과세 표준한다? 시가편액. 그 다음에 언제나 항상 시가편액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 표준하는 경우도 있는데 머리끌 짧다서 객관적인 취득 어떻게 되었습니까? 국수, 공판법, 부 같은 객관적인 취득은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 표준합니다. 다만 이게 또 이제 시험에 한 2번 나왔죠. 자, 등록 당시에 등기 등록 당시에 자산 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변경된 가액을 과세 표준하는데 변경된 가액이라는 게 뭐냐? 등기 등록 1년제 법인장부나 결산서 등으로 증명되는 가액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 취득세는 과세 표준이 취득 당시 가액인데요. 취득세는 과세 표준이 취득 당시 가액이고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 가액인데 취득하고 나서 등록 당시에 시간적 갭이 있다고 쳐요. 취득 당시에는 1억이었는데 자산 재평가를 해서 가액이 등록 당시에는 1억 2천이 됐다.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 금액은 얼마로 해야 돼요? 얼마로 해야 돼요?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은 이 등록 당시에 변경된 가액 1억 2천, 이 변경된 가액을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합니다. 그죠, 여러분? 그래서 이 변경된 가액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등기 등록 1년제 법인장부나 결산서 등으로 증명되는 가액을 말합니다. 1억이었는데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9천만 원이 됐다? 그럼 등록면허세는 9천만 원. 이렇게 등기 등록 당시 그러니까 등록하고 나서 그러니까 취득하고 나서 등록 당시 자산 재평가나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가액이 변경되면 등록면허세는 뭘 과세 표준한다? 이 변경된 가액을 과세 표준한다는 거. 자, 그래서 시험에서는 2번 바꿔서 나온 게 어떻게 나왔냐면 등록 당시 자산 재평가 등의 사유로 가액이 변경된 경우에도 자산 재평가 전의 가액으로 한다. 재평가 전의 가액이 아니라 재평가 후에 변경된 가액입니다. 아셨죠, 여러분? 그 다음에 박스 안에
부동산 가액을 과세 표준하는 등록, 소유권에 관한 등기, 가등기, 지상권 설정 등기. 등록면허세는 어떤 걸 과세 표준으로 해서 등록면허세 계산하느냐가 중요한데, 여기를 보세요, 여러분들. 소유권에 관한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 전 등기, 소유권에 관한 등기, 가등기, 그 다음에 지상권 설정 등기요. 얘네들은 뭘 과세 표준해서 등록면허세를 계산한다? 부동산 가액이에요. 부동산 가액. 그런데 여러분요, 부동산 가액인데, 근데 보세요. 근데 요거 머리 글자를 따서 요거 외워두면은 모의고사 볼 때 진짜 도움 많이 돼요. 머리 글자를 따서 소, 가, 지 없는 애들이 꼭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을 뭘로 하려고 소가지 부린다? 부동산 가액. 소가지 없는 애들. 그랬잖아요. 그럴 때 이 가등기는 다만 소가지 없는 애들이니까 부동산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해서 계산을 하는데, 다만 가등기는 또는 뭐 채권 금액을 과세 표준 금액으로 하기도 합니다. 채권 금액이요. 예? 여러분 보세요. 채권 금액을 과세 표준하기도 하는데, 가등기는 우리가 공시법이나 민법에서 여러분 배우잖아요. 순위 보존을 위한 가등기는 등록면허세 계산할 때 부동산 가액으로 해요. 근데 저당권에 대한 가등기나 담보가등기는 채권 금액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채권 금액을 과세 표준합니다. 근데 우리 세법, 부동산 세법에서 중개사 시험에서는 순위를 보존을 위한 가등기 시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이 뭐냐, 자, 저당권에 대한 가등기나 담보가등기 시 과세 표준이 뭐냐 물어보잖아요. 그냥 우리는 그런 것까지 구별해서 세분해서 물어보지 않고, 가등기 나왔다. 뭘 과세 표준한다? 부동산 가액 또는 뭐 채권 금액이 과세 표준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소, 가, 지 없는 애들 꼭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을 뭘로 하려고 소가지 부린다? 부동산 가액.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양가로 4번에 보니까 법인이 아닌 자가, 개인이죠. 건축하거나 대선하여 취득할 때, 이거 취득세에서 과세 표준에서 배운 거예요. 법인이 아닌 자가 힘내시고 건축물 건축하거나 대선하여 취득할 때, 법인장부로 몇 프로 넘게 입증될 때? 90% 넘게 입증될 때 법인장부로 증명되는 금액, 소득세법상 계산서 등으로 증명되는 금액 등을 합한 걸 과세 표준한다. 그랬잖아요. 그 얘기 똑같이 나온 거예요. 47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이 채권 금액에 의한 과세 표준입니다. 채권 금액을 과세 표준하는 등록, 저당권 설정 등기, 경매 신청 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기, 가등기요.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어떤 걸 과세 표준해서 계산하느냐가 중요한데, 자, 채권 금액이 과세 표준이 되는 것들 반드시 알아둬야 됩니다. 돈 빌려주고 주로 못 받을까봐 못 받을 때 하는 것들이잖아요. 채권 금액 보존하기 위해서 저당권 설정하고, 안 되면 경매 신청 등기하고, 가압류, 가처분 등기하고, 가등기요. 담보가등기 같은 거, 저당권에 대한 가등기 이런 것들, 채권 금액 과세 표준입니다. 반드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박스 안의 내용을 보면 채권 금액에 의해서 과세 표준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 금액이 없을 때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 또는 처분자의 목적이 된 금액을 채권 금액으로 합니다. 시험에 나오면 이거는 바꿔서 나오기보다는 그냥 옳은 지문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요. 자, 그럴 때 그 예를 하나 들려드리면, 이게 뭐냐면 근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있잖아요. 우리가 근저당권 설정 등기한다. 근저당권 설정 등기하면, 근저당권은 확정된 채권 금액은 없잖아요. 근데 처분자의 목적이 된 금액이 있어요. 근저당권의 처분자의 목적이 된 금액은 뭐냐면 채권 최고액입니다. 그렇잖아요. 자, 여러분들 등기분, 또 은행에 돈 빌리고 등기분본 띄워보면 거기 채권 최고액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채권 최고액을 근저당권 설정 등기 시는 과세 표준합니다. 처분자의 목적이 된 금액. 자, 이렇게 요 눈에 익혀두시고, 3번 건수유한 과세 표준입니다. 각종의 말소 등기나, 자, 변경 등기, 지목 변경 등기, 표시 변경 등기, 건축 구조 변경 등기, 토지 합병 합필 등기, 주로 말소 등기나 변경 등기는 뭘 과세 표준한다? 매 한 건을 과세 표준해서 건당, 건수, 매 한 건을 과세 표준해서 등록면허세를 부과하며 이에 적용되는 세율은 정액세율이 적용된다. 건당 6,000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각종의 말소 등기 변경 건수 과세 표준하는 거. 같은 채권을 위해서 담보물을 추가하는 등기 등록은 뭐로 계산한다? 건수에 따라 등록면허세 부과합니다. 여러분 어떤 얘기냐면, 어떤 사람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데요.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데요. 예를 들어서 갑이란 사람이, 자, 은행에서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이거 부동산 가액은 1억짜리인데 이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은행에서 5천만 원을 빌렸어요. 자, 그런데 5천만 원. 그럴 때 이제 저당권 설정 등기 시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액은 1억 원으로 해야 돼요? 아니면 5천만 원으로 해서 계산해야 돼요? 저당권 설정 등기 시는 등록면허세는 과세 표준 금액을 1억 원으로 해야 돼요? 5천만 원으로 해야 돼요?
금방 배웠잖아요. 저당권 설정 등기, 저당권 경매 신청, 가압류 가처분 등기, 가등기는 뭘 과세 표현한다고요? 채권 금액. 부동산 가액을 과세 표현한 애들은 소, 가, 지 없는 애들만 부동산 가액이고, 저당권 설정 등기는 뭘 과세 표현해요? 채권 금액. 5천만 원 곱하기 세율에서 등록매수 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은행에서요, 정책이 바뀌어서 이제 1억짜리 부동산 갖고는 5천만 원을 담보할 수가 없어가지고 은행에서 담보물을 추가를 요구해요. 그래서 담보물을 추가를 요구해서 담보물을 추가할 때 이 담보물 추가하는 거예요. 또 채권 금액 5천만 원으로 등록매수 계산하면 이중과세 되니까 담보물 추가하는 등록은 뭐로 계산한다고요? 건수, 건당. 자, 건당 6천 원 바꿔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담보물 추가하는 등록은 등록매수의 과세 표준을 뭘로 한다? 건당, 건수로 한다는 거. 이렇게 채권 금액이 아니라는 거. 바꿔내면 채권 금액으로 한다고 바꾸겠죠? 담보물 추가하는 등록에 대해서는 채권 금액에 따라 등록매수에 부과한다. 아니고 뭐로 한다? 건당, 건수요. 자, 잠시 쉬었다가 04번 테마 등록매수의 세율 여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